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활화산 가장자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발밑에서 막 열기가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매캐한 유황 냄새도 코를 찌르고요. 근데 고개를 돌려서 주변을 딱 봤더니 사람들이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그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엄청 성대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파산 분하고 옆에서 파티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심지어 누군가 다가와서 불안해하는 당신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무 걱정 마. 저 화산 며칠 안에 잠잠해질 거라는 꽤 믿을 만한 소문이 있거든. 이렇게요. 야, 그거 참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만약 이 파티장에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계속 춤을 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상구를 가져서 막 뛰시겠습니까? 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상구를 곁는질 하면서도 일단 음악이 워낙 신나니까 약간 춤을 추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실이 정확히 이 모습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심층 분석에서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볼 자료가 바로 2026년 4월 14일자 야간 브리핑 글로벌 시황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가 보여주는 풍경이 진짜 딱 이렇습니다. 네, 완전히 극명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란의 그 항구 봉쇄랑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긴장감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전쟁이 터질 것 같은데 다른 한쪽인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시장이 완전히 두 갈래로 찢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상반된 두 가지 현실이 도대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복잡한 정보들 사이에서 우리가 진짜로 읽어내야 할 핵심 시그널은 뭔지 해독해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작업이 될 것 같네요. 시장은 늘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리포트 데이터들은 그 양극단이 역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잠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미국과 이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그 정치적이나 이념적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하죠. 철저하게 제공된 경제 데이터랑 이 리포트 원문에 나타난 시장의 반응만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린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그 미친 파티장 한가운데로 바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주식시장 숫자부터 볼까요? 와, 주식시장 숫자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코스피가 무려 5,967.75로 마감했어요. 6,000선이 정말 코앞입니다, 코앞. 하루 만에 2.74%가 올랐단 말이죠. 대단한 수치죠, 진짜. 더 기가 막힌 건 미국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정확히 5만.00을 찍었어요. 5만 시대가 온 겁니다. 나스닥도 23,183.74로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1.2% 넘게 올랐죠. 일본 니케이나 중국 상하이 같은 글로벌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고요. 평균적으로 한 0.7% 정도 다 올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이겁니다. 해상봉쇄니 군사적 충돌이니 하면서 막 전진 공포가 쏟아지는데 주식시장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거대한 축제를 벌이는 거냐는 거죠. 그게 바로 시장을 끌어올린 원동력, 즉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 기대감 때문입니다. 아, 기대감이요? 네, 주식시장은 원래 현재의 어떤 팩트보다 미래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희망을 먹고 자라거든요. 투자자들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 수 있다는 그런 물리적 위협보다 마쿠에서 협상 테이블이 짠 하고 열릴 거라는 정치적 해결 시나리오에 강력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에 엄청난 돈을 걸고 있다?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리포트 세부 데이터를 보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모순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그 희망의 최전선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1만 1,300원, 삼성전자가 206,5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단 말이죠. 네, AI 반도체 랠리가 엄청났죠. 근데 정작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시장에서 437만 주를 내다 팔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외 주식만 파고들던 이른바 서학개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잘 나가던 엔비디아를 팔고 다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샀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자금 이동이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내 개미들은 한국 시장 도망치는데 서학개미들은 다시 국내 기업을 산다.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의 진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증권가에서 코스피 7,500까지 갈 수 있다고 저평가 전망을 내놔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전망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건 자본의 순환매,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자면 농사에서 말하는 윤작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의 윤작이요?
밭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그거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한 밭에서 계속 똑같은 작물만 키우면 지력이 다해서 수확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직 영양분이 빵빵한 새로운 밭으로 옮겨가서 씨를 뿌리는 거죠. 글로벌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트렌드 속에서 엔비디아가 바로 그 첫 번째 밭이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밭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수확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올라버린 겁니다.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이 꽉 차서 예전 같은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거죠. 땅의 지력의 한계에 온 겁니다. 아하, 그래서 수확을 싹 마치고 다른 밭을 찾기 시작한 거군요. 네, 투자자들이 AI라는 큰 농장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이 생태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음 밭, 즉 한국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찾은 거죠. 수학개미들이 한국 기업을 사는 게 애국심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이익 실현이랑 자본 이동의 결과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기관 투자자들이 308.8만 주나 순매수를 하면서 이 랠리를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이야, 진짜 확 와닿는 설명입니다. 자, 주식시장의 GPS는 지금 전방에 장애물 없음 이러면서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기판에 슬쩍 보니까 엔진 온도계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번쩍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FICC 시장, 그러니까 채권, 원자재, 외환 시장 쪽을 보실 차례네요. 맞습니다. 분위기를 좀 전환해보죠. 이 FICC 시장에서 보내는 경고등, 이건 진짜 주식시장이랑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 폭격이 엄청나죠, 이쪽은. 리포트 원자재 섹션 보셨어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 WTI가 호르무즈 해협 긴장 때문에 하루 만에 2.62달러나 치솟아서 배럴당 97.0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0달러가 코앞이에요. 유가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거기에 더 충격적인 건 안전자산들입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는데 비트코인마저 10만 3천 달러까지 올랐어요. ETF 순 유입 덕분이기도 하지만 금이랑 비트코인 가격 수치가 똑같다는 게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죠.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이랑 현대의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똑같이 급등하고 있다는 건 시장 이면에 숨겨진 방어적 움직임이 그만큼 거대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 FOMC의 매파적 기조 때문에 5bp나 상승해서 4.289%에 달했단 말이죠. 원달러 환율도 1,471.5원이고요. 네, 국채 금리가 4.2%를 넘겼죠. 아니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4.2%를 넘는다는 건 인플레이션이랑 고금리가 계속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보통 이런 고금리는 미래 가치를 끌어다 쓰는 나스닥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술주한테는 완전 치명적인 도가니인가요? 교과서적인 논리로는 당연히 그렇죠. 고금리 환경에서는 기술주가 꺾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금리가 오르고 유가가 97달러를 넘는데 주식시장이 막 폭등하고 있단 말이죠. 누군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주식이 미친 겁니까? 채권이 과민 반응하는 겁니까?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거시적인 통찰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 거대 자본들이 해지, 그러니까 위험 회피 비중을 엄청나게 확대하는 양방향 베팅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방향 베팅이요? 아까 그 화산 파티장 비유처럼 파티도 즐기면서 방어복도 입고 있다는 건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투자자들은 지금 성장을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AI 랠리에서 소외되면 안 되니까 기술주를 막 매수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수 있다는 공포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유가랑 금을 그렇게 사들이는 거군요? 네, 인플레이션 폭발에 대비해서 원유를 사고, 지정학적 파국에 대비해서 금을 사고, 심지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릴까 봐 비트코인까지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와, 주식시장의 그 화려한 낙관론 이면에 이렇게 치밀하고 방어적인 심리가 깔려 있었다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주식시장의 이 엄청난 희망이랑 원자재 시장의 그 무서운 경고 중에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 해답의 힌트는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될 실제 경제 데이터들에 숨어 있습니다. 환상과 현실의 분기점이 될 한 주죠. 그럼 이번 주 핵심 경제 캘린더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당장 오늘 화요일 4월 14일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가 발표됩니다. 이게 이전 0.5%에서 이번엔 1.1%로 껑충 뛸 걸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1.1%면 2배가 넘게 뛰는 거네요. 이거 주식시장에 꽤 치명적이지 않나요? 아주 위험하죠. 만약에 이 수치가 예상대로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주식시장의 발목을 확 잡을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고가 맞았다는 게 증명되는 셈이니까요. 벌써부터 긴장되는데요. 목요일 일정은 더 빡빡하잖아요. 4월 16일 목요일은 어떤가요? 목요일은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일단 중국 1분기 GDP가 발표되는데 4.8% 예측이 나옵니다. 소비를 막 띄우려는 중국 경제의 실제 체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죠. 네, 그리고 미국 신규 실업실험 수강권 건수도 21만 5천 건 예측으로 나오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실적 발표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현대차, 기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1분기 실적이 이날 다 몰려 있잖아요.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까 코스피 6천선 얘기했잖아요. 이 엄청난 주가 상승의 정당성을 부여할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 기업들의 실제 실적입니다. 실적이 받쳐줘야만 이 6천선이 정당화되는 거죠. 금요일 17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죠. 네,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환율이 1,471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한은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게 또 국내 증시 향당을 크게 가를 겁니다. 결국 이 캘린더를 쫙 보니까 이번 주는 펀더멘털의 체력장이나 다름없네요. 만약에 그 미국-이란 협상이 기대와 다르게 삐걱거리고 거기에 목요일 발표될 우리 주요 기업들 실적까지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지금의 이 파티, 이 낙관론은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을까요?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나 GDP 같은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지정학적 낙관론은 진짜 허상에 불과하거든요. 와, 한순간에요? 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막연한 협상 기대감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라는 그 차가운 숫자 여기에 훨씬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진짜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해독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6천선 그리고 다우 5만 시대라는 이 역사적인 상승장의 이면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협, 치솟는 유가, 그리고 금리를 묶어두고 해지 자산을 미친 듯이 사모으는 불안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로 하고 있다는 게 오늘 심층 분석의 결론입니다. 네, 완벽한 요약이네요. 겉으로는 파티지만 속으로는 비상구를 언제든 박차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꽤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를 팔고 국내 기술주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봤죠. 아주 기민한 자금 이동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소식 하나에 전 세계 유가와 주식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물리적으로 얼마나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나요? 아, 물리적인 안전이요? 네, 예전에는 무조건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를 찾는 게 장땡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회사의 생산 라인과 공급망이 지정학적 화약고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걸 평가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은 아닐까요?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공장이 멈추거나 배가 못 뛰면 끝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보유한 기업들이 전 세계 지도 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조용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지식은 여러분의 삶과 투자에 직접 적용될 때 가장 가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 숫자에 담긴 진실을 읽어내는 눈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진실을 탐구하는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